네, 저희 오늘 세션은 웹엑스 콜링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고요. 시스코의 클라우드 통화 솔루션인 웹엑스 콜링의 아키텍처, 그리고 주요 기능, 통화 플로우 등 전반적인 내용이 새로운 내용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세션 진행 중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하단 Q&A 창에 오 패널리스트를 선택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세션이 완료된 다음에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현재 보고 계시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똑같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잠시 후 제가 채팅창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이 완료된 다음에는 안내해드린 설문조사 내용이 발송되는데요. 충족되었습니다. 또는 어점으로 체크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콜랩의 CSS인 이영차 프로께서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코콜의 이영찬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릴 세션에 대한 주제는 웹엑스 콜링 업데이트라는 주제로 금일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요 아젠다로는 첫 번째로 웹엑스 콜링에 대한 개요라고 해서 웹엑스 콜링이 어떠한 서비스이고 또 어떤 이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아키텍처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세션을 통해서 전달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웹엑스 콜링 업데이트라고 해서 지난 2월에서부터 4월까지 업데이트되고 또 업데이트될 그 웹엑스의 주요 피처들, 콜링에 대한 주요 피처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모 세션을 통해서 금일 세션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웹엑스 콜링에 대한 개요 부분입니다. 웹엑스 콜링은 앞서 소개시켜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스코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전화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클라우드 전화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덱 내에 있던 PBX 시스템도 있었죠. 이런 PBX 시스템들을 클라우드에 구성을 해놓고 실제 내가 사용하는 고객 단측에는 엔드포인트들, 다시 말해서 전화기라든지 소프트 클라이언트라든지 또는 보이스 게이트와 같은 단말들만 위치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웹엑스 콜링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로 교환기를 이동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이점은 굉장히 빠르게 디플로이먼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 업데이트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이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웹엑스 콜링에 대한 아키텍처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시스코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콜링 솔루션인 웹엑스 콜링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웹엑스 콜링 멀티 테넌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웹엑스 콜링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라고 있습니다. 이 웹엑스 콜링 멀티 테넌트 같은 경우에는 브로덕스 기반의 PBX를 클라우드 서비스화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하고 새롭게 클라우드에 맞게 개발한 게 바로 이 웹엑스 콜링 멀티 테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데디케이트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CUCN 기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디케이트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웹엑스 시스코 데이터 센터 내에 IaaS 형태로 인프라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 그 IaaS 위에 COCM을 올리고 그 웹엑스 데이터 센터와 우리 사내 네트워크 간의 전용회선 연결을 통해서 전화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설명을 드릴 것은 웹엑스 콜링 멀티 테넌트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웹엑스 콜링 멀티 테넌트의 구성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은 중앙에 브로덕스 기반의 콜 컨트롤 엔진이 있죠. 이 콜 컨트롤 엔진 양 사이드에 보시게 되면 네트워크 사이드와 라인 사이드가 있습니다. 이 양단의 네트워크 사이드, 라인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접점을 위한 SBC, 대용량 SBC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네트워크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PSTN 사업자와 피어링을 하기 위한 대용량 SBC, 라인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엔드포인트 수용을 위한 대용량 SBC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엑스 콜링 멀티 테넌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유연한 PSTN 연결 옵션들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시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스코 콜링 플랜, 예전에는 시스코 PSTN이라고 불렸었죠. 이 시스코 콜링 플랜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가 PSTN 사업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커넥티드 PSTN이 있죠. 이 클라우드 커넥티드 PSTN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와 협약된 글로벌 텔레포니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있습니다. 뭐 타타라든지 콜타워와 같은 글로벌 서비스 프로바이더들과
그 웨백스 간의 피어링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PSTN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클라우드 커넥티드 PSTN, 줄여서 말해서 CCPP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PSTN 옵션 같은 경우에는 BYO PSTN이라고 해서 로컬 게이트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회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고, 고객의 댁 내에 로컬 게이트웨이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고객이 보유한 회선을 보유한 회선을 이 로컬 게이트웨이 연결을 함으로써 그 PSTN 서비스를 하는 게 바로 이 BYO PSTN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스코 콜링 플랜하고 클라우드 커넥티드 PSTN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사이드, 피어링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 BIO PSTN 같은 경우에는 이 단말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액세스 네트워크에 등록이 되고 레지스트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 라인 사이드에 붙어 있는 걸 보시게 되면은 뭐 시스코의 IP 전화기라든지 MPP 폰이 되겠죠. 멀티 플랫폼 폰들이 이 라인 사이드에 붙을 수가 있고, 웹엑스 데스크탑 앱이라든지 모바일 앱 또는 그 데스크 디바이스나 룸킷 시리즈와 같은 우리 비디오 디바이스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사들을 통해서 웹엑스 콜링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온프라미스에 있는 서드파티 PBX에 연동되어 있는 폰들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 사이드 연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COCM도 마찬가지로 로컬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웹스 콜링하고도 웹스 콜링 멀티 테넌트와도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디케이트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COCM에서 수용 가능했던 모든 단말들이 수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웹스 콜링을 사용하면 어떠한 이점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웹스 콜링은 글로벌 클라우드 콜링 서비스, 다시 말해서 UC 애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거점 지역에 웹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쉽게 가입을 하고, 손쉽게 디플로이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음성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음성 품질이죠. 웹엑스는 국내 미디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전화를 할 때 미디어가 국내에만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품질, 좋은 품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해지게 되고요. 사스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레가시 PBX라든지 IP PBX가 제공하던 엔터프라이즈 피처 기능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고, 클라우드의 네이티브된 기능들과 우리 AI가 합쳐진 기능들까지 모두 제공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웹스콜링 같은 경우에는 먼슬리로 지속적인 피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슬리로 자동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 기능들을 자동적으로 적용받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존의 레가시 PBX라든지 또는 IP PBX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의 단절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단절 없이 손쉽게 새로운 기능들을 적용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연한 PSTN 연동 옵션들을 가지고 있죠. 클라우드 커넥티드 PSTN이라든지 또는 시스코 콜링 플랜, 벼어 PSTN과 같은 이 여러 가지의 유연한 PSTN 연동 옵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사이트에 적합한 솔루션들을, 연동 타입들을 선택하셔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엑스 앱을 통한 통합 사용자 경험이 가능해지게 되죠. 웹엑스 앱은 웹엑스 미팅 그리고 웹엑스 콜링, 메시징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앱입니다. 이 웹엑스 앱을 통해서 웹엑스 콜링을 사용한다든지 미팅을 사용한다든지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통합된 사용자 경험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라는 중앙 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 온보딩이라든지 단말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단말에 대한 온보딩, 그리고 통계, 그리고 기능에 대한 설정들까지 모두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마이그레이션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온프라미스에 있는 PBX를 사용하시다가 이제 클라우드 콜링 솔루션을 도입하고 싶다,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에 넘어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게이트웨이를 두고 온프라미스에 있는 솔루션하고 클라우드에 있는 솔루션 간의 서로 연동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옵션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다양한 서드파티와의 통합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라고 하면 MS 팀즈와의 통합을 통해서 그 메시징 기능은 MS 팀즈를 사용을 하고, 팀즈의 웹엑스 콜링 앱을 인티그레이션해서
팀즈 앱 내에서 웹스 콜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스코는 굉장히 보안에 적극적이고 굉장히 보안을 중시하는 회사이죠. 만약에 그래서 시그널링이라든지 미디어 모두 다 TLS와 SRTP로 암호화가 돼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히파이드 인증이라든지 또 ISO 인증과 같은 클라우드의 보안 관련된 인증들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보안이 강력한 클라우드 콜링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웹스 콜링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웹스 콜링은 글로벌 사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거점 지역에 웹엑스 데이터 센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에도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유럽 지역, 그리고 한국에도 죄송한데 좀 목이 좀 안 좋아서 전 세계 주요 거점 지역에 웹엑스 데이터 센터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접속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웹엑스의 플랫폼망을 타고 통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접속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웹엑스 콜링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미디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미디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통화를 할 때 미디어가 국내에만 머무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보이스 품질을 보다 강화하고 깨끗한 품질을 가져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웹스 콜링에 대한 통합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웹스 콜링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죠. 만약 개인 사용자다라고 했을 때는 시스코에서 제공하고는 300 시리즈, 500 시리즈, 700 시리즈, 900 시리즈와 같은 시스코 헤드셋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헤드셋과 웹스과 연동을 한다든지 또 IP 전화기와 연동을 하셔서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 헤드셋들은 컨트롤러버라는 중앙 관리 시스템에서 모두 등록이 되고 펌웨어 업데이트 등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USB 카메라인 웹스 데스크 카메라도 존재를 하고요. 이 데스크 카메라를 통해서 현재 디바이스 때 데스크탑에 USB 카메라를 연결을 하고 영상 통화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IP폰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죠. 시스코 IP폰뿐만이 아니고 서드파티 IP폰들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6800 시리즈라든지 7800 시리즈, 그리고 8800 시리즈와 새로 나올 이따 소개시켜드릴 9800 시리즈에 대한 전화기들도 모두 웹스 콜링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웹스 콜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 7800 시리즈나 8800 시리즈의 엔터프라이즈 펌웨어 말고 새로운 멀티 플랫폼 폰인 MPP 펌웨어를 통해서 웹스 콜링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기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데스크 디바이스들 있죠. 데스크 허브라든지 또 데스크 미니, 데스크, 그리고 데스크 프로와 같은 이 개인형 화상 단말들도 웹스 콜링하고 연동하셔서 1대1 콜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팅 공간, 컨퍼런스 공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죠. 음성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그 시스코 7832 시리즈, 그리고 8832, 그리고 웹스 룸폰, 또 오디오 회의를 하기 위해서 웹스 콜링하고 연동해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비디오 디바이스인 코덱형 디바이스들이죠. 룸키 시리즈라든지 또는 룸 시리즈, 그리고 보드 프로 시리즈들도 웹스 콜링하고 연동하셔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머시브 장비인 그 룸 파노라마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웹스 콜링을 이네이블 하셔서 전화 서비스를 활용해 보실 수 있죠. 당연히 모바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덱드폰하고 그리고 와이파이 폰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덱드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주파수 문제로 현재 서비스는 불가능하고요. 와이파이 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 수용을 하기 위한 ATA 장비들 또는 VG 시리즈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날로그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팩스를 연동한다라든지 또는 도어벨 연동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단말들이고, 개인형 장비 같은 ATA 191과 192 단말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대용량 장비인 VG 400 또는 410, 420 시리즈들을 웹스 콜링에서 아날로그 게이트웨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드파티인 오디오코즈의 MP214와 MP1288
단말들도 아날로그 ATA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죠. 또 엔드포인트로 웹엑스 앱을 지원을 하고 있죠. 웹엑스 데스크탑 앱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웹엑스 콜링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모든 솔루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컨트롤 허브라는 싱글 펜 오브 글래스 툴입니다. 이 컨트롤 허브에서 사용자를 온보딩하고 디바이스를 온보딩하고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그리고 피처들도 모두 연동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컨트롤 허브인 거고, 이런 피처들뿐만이 아니고 어널리틱스 메뉴나 트러블 슈팅 메뉴를 통해서 통계나 그 문제 해결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통화 어플리케이션 웹엑스 앱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웹엑스 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니파이드 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메시징 기능이라든지 또는 그룹 기능, 그리고 연락처 기능들, 뭐 전화 기능, 보이스메일 기능, 미팅 기능까지 모두 하나의 이런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앱에서 지원하고 있는 원 앱입니다. 콜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단에 내 개인적인 콜에 대한 세팅을 하고 싶다, 또는 콜 웨이팅을 설정한다라든지 콜 포워딩을 설정한다라든지 싱글 넘버 리치와 같은 멀티 넘버 서비스와 같은 기능들을 이 콜 세팅 버튼을 통해서 웹엑스 앱 내에서 손쉽게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여러 개의 번호를 가지고 있다. 내 A 지역에 있는 번호, B 지역에 있는 번호, 또는 쉐어 라인이나 또는 가상 라인과 같은 번호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아래 라인 버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라인을 선택하셔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디렉토리 서치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디렉토리 서치 기능을 통해서 우리 사내 사용자라든지 컨택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 사용자들을 검색해서 전화를 거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실제 전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를 검색하셔서 전화 버튼, 오디오 버튼이나 비디오 버튼을 누르셔서 오디오 통화나 비디오 통화를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다이얼 버튼, 다이얼 패드를 활용을 해서 번호 입력을 통해서도 전화를 거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커넥트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커넥트라는 부분은 나의 IP폰하고 페어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P폰을 컨트롤한다라든지 IP폰하고 컴패니언 모드를 통해서 실제 IP폰하고 웹엑스 앱하고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실제 전화를 걸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콜링 창이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디오 콜이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큰 화면으로 표시가 되면서 서로의 영상 통화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오디오 온리 콜이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작은 화면으로 통화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죠. 통화창을 보시게 되면 아래 뮤트 버튼이 있죠. 뮤트 버튼을 통해서 그 음성 컨트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통해서 마이크나 스피커 세팅이 가능해지게 되고, 비디오에 대한 컨트롤,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공유, 키패드를 통해서 실제 번호로 DTMF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메뉴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실제 호 전환을 한다라든지 또는 보류를 한다라든지 또는 컨퍼런스 한다라든지 콜을 저장하는 콜팟 기능들과 같은 미디어 필터들도 마찬가지로 웹엑스 앱에서 모두 지원을 하고 있죠. 다음은 웹엑스 콜링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든 기능들을 넣기에는 너무 많아서 다 적지는 못했고요. 하이라이트 되는 기능들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엑스 콜링은 SaaS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PBX가 제공하던 엔터프라이즈 기능들을 모두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더불어서 클라우드에 네이티브된 기능들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인바운드 통화 관리라든지 기본적인 전화 걸기 받기 기능들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보이스메일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무료 녹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더버라는 서드파티를 통해서 무료 녹취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네이티브 녹취 기능을 통해서 웹엑스 미팅과 동일한 환경에서 녹취를 무료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비디오, 그리고 아날로그 장비, 팩스와 같은 단말들도 ATA 연결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중통화진 회선 같은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러 개의 라인을 가지고 있고 특정 사용자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비지램프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BLF 기능을 통해서 내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스테이터스 상태를 전화기라든지 앱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6자 회의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6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자연스럽게 웹엑스 미팅으로 전환하는 무브트 웹엑스 미팅 기능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멀티콜 윈도우를 활용을 해서 아까 보셨던 나의 큰 콜링 창이 아니고 이 멀티콜 윈도우라는 콜링에 특화된 창을 활용을 해서 내가 여러 개의 란을 가지고 있다, 또는 내가 좀 심플한 UI를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멀티콜 윈도우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 작은 창 내에서도 모든 통화에 대한 기능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콜링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컨택 센터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큐 기능이라든지 큐에 대한 조인 기능들, 그리고 나의 상태를 변경하는 기능들, 그리고 다이렉트 콜 픽업, 슈퍼바이저가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하고 에이전트한테 코칭해 줄 수 있는 사일런트 모니터라든지 코치 기능, 그리고 같이 끼어들 수 있는 바지인 기능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QA 할 때 모롱기 스타일들과 같은 일반적인 Q 기능, 또 라운드 로빈과 같은 일반적인 Q 기능 말고도 스킬 베이스의 라우팅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콜센터의 기능들까지 모두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문제의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나리시스 메뉴를 통해서 통계에 대한 정보들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유동성 부분에 보시게 되면 핫데스킹 솔루션들을 통해 핫데스킹이나 호텔링 기능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자석 스마트 오피스 내에 모바일 자석제를 사용하고 있다, 또는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 핫데스킹 솔루션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워크스페이스 디바이스 두신 다음에 사용자가 해당 디바이스에 QR코드를 통해서 로그인한다라든지 아이디 패스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해당 자석이 나의 개인 자석으로 변하게 되는 기능들까지 마찬가지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게 되죠. 램 스팀저의 통합도 가능하고요. 구글 크롬과의 통합을 통해서 실제 텔 URL 같은 구글 크롬 내에서도 텔 URL을 통해서 웹에서 콜링을 거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크롬 익스텐션을 통해서 웹RTC 기반의 웹엑스 앱 없이도 웹RTC 기반의 클라이언트를 실행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웹엑스 앱 없이도 통화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웹스 콜링에 대한 PSTN 연결 옵션입니다. 앞서 아키텍처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다고 하면 여기서는 콜플로우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까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시스코 콜링 플랜입니다. 이 시스코 콜링 플랜은 그 시스코가 PSTN 사업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시스코 내에 PSTN이 있게 되는 거고, 이 PSTN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외부 이문 아웃바운드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랜드포인트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서 클라우드에 레지가 되어 있을 거고요. 실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를 할 때는 인터넷과 웹엑스 콜링, 웹엑스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웹엑스 데이터 센터에 연동되어 있는 시스코 PSTN으로 인아웃바운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코 콜링 플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고요. 미국하고 유럽, 호주와 뉴질랜드 지역에서 현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클라우드 커넥티드 PSTN, CCP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CCP는 이 웹엑스의 피어링 네트워크가 있죠. 이 피어링 네트워크와 그 웹엑스와 협약된 글로벌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간의 피어링을 맺게 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PSTN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인 로컬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PSTN 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의 덱 내에 로컬 게이트웨이를 두게 되는 거고,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PSTN을 이 로컬 게이트웨이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로컬 게이트웨이는 단말로 인식이 돼서 여기서 콜링에 등록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엔드포인트에서 전화를 걸 때 전화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웹스 콜링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웹스 콜링에서 다시 로컬 게이트웨이를 통해 PSTN 서비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콜플로우가 복잡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실제 아이스가 사용 가능한 환경이 되게 되면 미디어는 단대단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웹스 콜링에서 사용하는 그 사이트 서바이벌빌리티 기능입니다. 이 사이트 서바이벌빌리티 기능 같은 경우에는 SRST라고 불리죠. CUCM에서도 SRST 기능이 사용 가능했었는데 웹스 콜링에서도 SRST 기능이 사용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SRST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웹스 콜링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단절된다라고 하면 네트워크가 단절되거나 인터넷이 단절된다라고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사이트 서바이벌빌리티 게이트웨이와 UX 콜링 간에 연동되어 있는 컨피그를 가지고 이 컨피그가 이 사이트 서바이벌빌리티 게이트웨이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단절된다라고 했을 때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이 게이트웨이에 등록이 되게 되는 거고,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선 통화라든지 또는 외부 PSTN 통화까지 가능한 게 바로 이
사이트 서바이벌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기존에는 사이트 서바이벌빌리티 게이트웨이와 로컬 게이트웨이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하나로 통합돼서 로컬 게이트웨이에서 사이트 서바이벌빌리티 게이트웨이까지 같이 수행할 수가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렸던 컨트롤 허브 관리 페이지죠. 이 컨트롤 허브는 말씀드렸던 콜링뿐만이 아니고 웹엑스 미팅이라든지 컨택 센터, 그리고 메시징과 같은 모든 솔루션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페이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컨트롤 허브에서는 사용자 웹엑스 콜링을 사용할 사용자를 등록한다라든지 사용자한테 라이센스를 할당한다라든지 또 단말을 등록하고 단말을 수정하고 또 단말에 대한 기능들을 세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번호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콜링에서 라우팅에 대한 라우트 패턴 관리, 라우트 플랜 관리가 되겠죠. 라우트 플랜 관리와 트렁크 연동까지 이 컨트롤 허브에서 모두 가능해지게 됩니다. 어널리틱스 매뉴얼을 통해서 통화에 대한 분석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내가 지정한 피리어드 내에 얼마만큼의 통화가 발생을 했는지, 품질은 어땠는지, 지터나 패킷로스는 어땠는지에 대한 정보들까지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큐에 대한 관리, 또 상담사의 관리들까지 이 어널리틱스 메뉴에서 모두 다 확인 가능해지게 됩니다. 통화 이력, CDR이 되겠죠. CDR 관리도 모두 컨트롤 허브에서 확인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요. 리포트를 통해서 뽑으실 수 있고 API를 통해서 별도의 빌링 시스템하고 연동을 통해서 API로 해당 CDR 데이터를 가져와서 빌링 시스템하고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트러블슈팅 매뉴얼을 통해서 실제 1대1 콜에 대한 실제 단대 단으로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 품질이 어떤지, 패킷로스가 어땠는지, 해당 단말들이 어떠한 웹엑스 앱에 대한 버전, 어떤 마이크, 어떤 IP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손쉽게 손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 해당 정보들을 가지고 품질이 안 좋았을 때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웹스 콜링에 대한 간단한 아키텍처와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웹스 콜링에 업데이트된 기능들, 지난 2월에서부터 4월까지 업데이트될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룹 콜 픽업 노티피케이션입니다. 이 그룹 콜 픽업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기존에는 다이렉트 콜 픽업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룹 콜 픽업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그룹 콜 픽업 노티피케이션은 우리가 픽업 그룹, 단계받기 그룹으로 묶여있는 사용자들이 특정 사용자한테 전화가 왔다. 근데 내가 설정한 시간 이후에 또 전화를 받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이 픽업 그룹 내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모두 노티피케이션 창을 띄워주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노티피케이션 창을 뜨게 되고, 이 노티피케이션 창에 대해서 픽업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 전화를 당겨받을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은 실제 전화벨이 울리고 있는데 어디서 울리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조직에 대한 전화인지 아니 다른 팀에 대한 전화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노티피케이션 기능 활용해 보시게 되면은 보다 우리 팀 내의 전화를 보다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 노티피케이션 창에 대한 별도의 이네이블 토글 같은 건 없고요. 실제 픽업 그룹을 묶으실 때 픽업 그룹에 대한 노티피케이션 타입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죠. 오디오로 노티피케이션 할지, 저는 보시는 것처럼 팝업 창으로 노티피케이션 할지 일단 여부를 모두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노티피케이션 딜레이 타이머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지금 설정되는 6초로 되어 있죠. 노티피케이션 딜레이를 6초로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그 벨이 특정 사용자한테 벨이 6초 동안 울린 이후에 다른 사용자들한테 이 팝업이 뜨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이 디피니션 오디오 포 익스터널 콜스입니다. 웹엑스는 그 오디오 AI 기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마이크 오디오 기술인 노이즈 제거 기술이라든지 마이 보이스 온리 기능, 올 보이스 온리 기능과 같은 내가 말하는 것을 마이크로 인입될 때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또는 나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기능들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은 이제 PS10 측에서 인입되는
PSN 측에서 인입되는 노이즈에 대해서도 제거를 해주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실제 PSN에서 들어오는 콜들이 네로우 밴드, 품질이 안 좋다, 적은 밴드위스로 콜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에벡스 앱 내에서 클라이언트 자체에서 해당 네로우 밴드를 와이드 밴드로 변환을 해서 좀 더 청량하고 깨끗하고 노이즈가 제거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마이크로 인입되는 오디오 AI 기술과 더불어서 스피커로 내가 들리는 소리에 대한 AI 오디오 기술까지 이제 적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PSN 통화를 할 때는 실제 PSN 사업자가 대부분 711이나 또 729와 같은 네로우 밴드에 대한 코덱들을 제공하고 있죠. 이렇게 711과 같은 네로우 밴드로 코덱이 되고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클라이언트 내에서 와이드 밴드로 변환함으로써 좀 더 청량하게 들릴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데스크탑 앱과 모바일 앱에도 해당 기능들이 디폴트로 이네이블이 되어 있고, 디폴트로 이네이블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 콜링 통화 상단 창에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 표시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다. 하시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거 디세이블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오리지널 오디오로 선택해 주시게 되면 해당 기능을 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에센셜 기능입니다. 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에센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의 콜센터 기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능과 라이센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그로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컨택트 센터의 기능들을 제공했었죠. 뭐 오토 어텐던트라든지 큐를 통해서 일반적인 상담사한테 연결, 그리고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바지와 같은 기능들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대부분 다 피처 액세스 코드를 통해서만 제공을 했었습니다. 뭐 별도의 앱 내 UI가 없었고, 또 추가적인 뭐 팝업 창과 같은 웹 팝업이나 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에센셜 기능을 활용해 보시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슈퍼바이저 기능들과 상담사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슈퍼바이저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상단에 보이는 페이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웨백스 앱에서 상담사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이네이블 하시고 접속해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그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고요. 해당 창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에이전트라든지 큐에 대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내가 속해 있는 그 팀에 대한 상담사들의 상태라든지 현재 휴식 상태인지 아니면 대기 상태인지 통화 중인 상태인지 또는 로그아웃 상태인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해당 듀레이션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어떤 큐에 속해 있는지, 또 현재는 접속해 있는지 접속해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정보들까지 확인과 더불어서 1대1 채팅이라든지 또는 해당 사일런트 모니터링 등과 같은 기능들로 해당 상담사를 코칭하고 모니터링하고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스태티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슈퍼바이저가 해당 우리 팀에 속해 있는 콜들이 얼마만큼의 콜이 들어왔고, 큐에는 현재 몇 콜이 머물고 있고 있는지 하는 정보들까지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큐를 보시게 되면은 리얼타임으로 현재 몇 개의 콜들이 큐에 쌓여 있는지, 그리고 히스토리컬 통계와 같은 큐에 대한 관련된 모든 통화에 대한 캐파시티와 현재 퍼포먼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상담사들에 대한 특정 큐에 조인 또는 언조인 또는 상태 변경도 이 슈퍼바이저 데스크탑에서 모두 가능하죠.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에 내가 속한 큐에 조인을 할지 조인하지 않을지에 대한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큐에 조인을 했을 때 나의 상태가 어베일러블한 상태인지, 레디 상태가 되겠죠. 또는 휴식 상태인지에 대한 나의 스테이터스를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랩업 타임이라든지 또 휴식 시간을 설정하는 휴식 시간 등과 같은 상태를 마찬가지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 메뉴 같은 경우에는 그 메뉴를 보시게 되면 내가 속한 큐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다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 각 큐별로 얼마만큼의 콜들이 있었고 얼마만큼의 콜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한 정보들까지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에이전트 스크린 팝업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큐에 호가 들어왔고 나한테 호가 연결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는 컨트롤 허브에서 설정한 특정 웹페이지로 리다이팅이 가능해지게 되고, 이 리다이팅을 할 때 애니번호라든지 또는 DNIS, 또 큐에 대한 이름, 큐에 대한 아이디 또는 커넥션 아이디와 같은
이 베리어블들을 전송할 수가 있어서 실제 그 CRM 솔루션들과 같이 연동하시게 된다고 하시면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 또 언제 전화가 들어왔었는지 이런 정보들까지 같이 연동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에센셜 같은 경우에는 웨브스 콜링의 베이직 그리고 웨브스 컨택 센터의 그 고차원적인 컨택 센터 기능의 중간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웨브스 콜링 내에서도 이 컨택 센터를 꾸미시는데 작은 컨택 센터를 꾸미시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CX 에센셜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되고요. CX 에센셜 라이센스를 해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슈퍼바이저와 상담사 역할을 구분하셔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플렉시블 익스터널 콜러 아이디 셀렉션 기능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의 번호를 가지고 있다. 외부 발신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번호에 대해서 내가 선택해서 발신하고 싶다. 기존에 멀티라인을 사용해 하셨다고 하시면 각각의 라인을 변경하셔서 사용하셔야 됐지만 이제 플렉시블 익스터널 콜러 아이디 셀렉션 기능을 활용해 보시게 되면 내가 내 로케이션에 보유하고 있는 번호라든지 실제 내 번호 또는 얼터네이트 번호 또는 큐 넘버, 또는 그런 넘버 같은 것들을 선택하셔서 외부로 발신했을 때 내 선택한 아이디로 선택한 발신 번호로 외부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해당 번호들은 사용자가 속한 조직의 번호들만 설정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 다른 외부 조직에 있는 번호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VG410에 대한 서포트 부분입니다. 기존의 VG400하고 VG420을 지원했다라고 하면 이 VG410도 아날로그 게이트웨이로 사용할 수가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점이고요. 지원되는 아날로그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ATA191과 192 그리고 VG400 8포트짜리죠. VG410과 같은 이제 48포트, VG410의 144포트를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오디오 코즈 미디어 팩의 1288 그리고 124 이와 같은 서드파티 아날로그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링크 컨퍼런스 폰인 오디오 컨퍼런스 폰인 920과 925와 965 예링크 폰이 이제 웨브스 콜링에서도 시스코 매니드 서드파티 디바이스로 등록하셔서 사용할 수가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점인 거고요. 등록하시는 방법은 실제 단말을 등록을 하실 때 시스코 매니드 서드파티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추가되어 있는 예링크 디바이스들을 선택하셔서 프로비저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멀티콜 윈도우에 대한 이네스먼트 기능입니다. 이네스먼트라기보다는 실제 멀티콜 윈도우에 대한 이름이 변경이 되었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UI가 좀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멀티콜 윈도우라고 불리는 이 아래쪽에 보시는 창인데요. 이 멀티콜 윈도우에서도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콜링에 대한 기능들을 모두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기존 내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뭐 라인 스테이터스라든지 전화 받기, 또 당겨 받기, 또 콜에 대한 세팅, 그리고 전화기에 대한 페어링 등과 같은 모든 기능들을 이 윈도우에서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은 이 멀티콜 윈도우는 항상 켜놓게 되면 항상 앞에 떠 있게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걸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멀티콜 윈도우를 내 화면의 양쪽 끝으로 이동해 주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콜링 독 형태로 최소화가 되게 됩니다. 이게 기존에 제버에서 제공하던 기능인데 이제 웨백스 앱의 멀티콜 윈도우에서도 제공할 수가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마우스를 오버해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 멀티콜 윈도우가 다시 활성화가 되게 되는 거고요. 다시 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다시 가져오시게 되면은 원래의 UI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콜링 유저 포탈. 우리가 기존에 웹을 통해서 내 개인의 콜링 설정을 하고 싶었을 때는 settings.webs.com에 접속을 하셔서 콜링 탭에 가셔서 또 별도의 UI로 리다이렉션이 되면서 그 페이지 내에서 내 개인적인 콜링 설정을 하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 페이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게 바로 유저 허브라는 거고요. 이 유저 허브가 이제 기존의 콜링이라든지 미팅,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를 모두 다
테이크오버 하게 되었고, 이제 모든 기능들을 이 유저 허브 내에서 모두 다 사용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존의 콜링 유저 포탈은 이제 없어지게 될 거고, 이 유저 포탈이 자동적으로 유저 허브로 리다이렉션 돼서 페이지가 뜨게 됐다라는 업데이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웹스 콜링도 이제 사우전드 아이와 연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컨트롤 허브에서 사우전드 아이와 사우전드 아이의 테넌트와 연동을 하게 되고, 실제 해당 테넌트에서 받던 그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를 내 앱에, 내 데스크탑에 설치하시게 되면은 실제 내가 실제 그 해당 엔드포인트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데스크탑에서 웹스 콜링에 대한 통화를 해보시게 되면은 실제 엔드 투 엔드로 컨트롤 허브 내에서 엔드 투 엔드로 사우전드 아이에 대한 UI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아래 콜링 트러블 슈팅 UI 내에서도 품질이 안 좋았다, 품질 좋았다 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지만, 이거는 실제 각각 구간별로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 단말과 클라우드와 단말 간의 품질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우전드 아이와 같이 연동해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홉별로 지터가 어땠고 패키지 로스가 어땠고 딜레이가 어땠는지라는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서, 특정 구간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특정 구간에 보시는 것처럼 패킷 로스나 어떤 딜레이가 발생했다라는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점검함으로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터 그룹에 대한 어나리틱스가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나리틱스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콜링에 대해서는 미디어라든지 콜리스토라든지 콜큐, 또 오토 어텐던트에 대한 그 통계 정보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었죠. 추가적으로 헌터 그룹에 대한 통계 정보를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었고, 이 헌터 그룹에 얼마만큼의 호가 들어왔었고, 헌터 그룹에서 얼마만큼 놓친 콜이나 또는 사용자가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했었는지 이런 정보들을 통계 형식으로 볼 수가 있게 컨트롤 허브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해당 정보는 프로팩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면은 기존 다른 어나리시스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10대 13개월의 과거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추가적인 라이센스 프로모션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라이센스를 활용해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그 제한적인 기능만 사용이 가능했었죠. 워크스페이스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용 공간에 있는 전화기들이 되겠습니다. 공용 공간에 있는 전화기들은 기본적으로 앱이 먼저 필요가 없겠죠. 앱이 필요가 없게 되고, 공용 공간에 둠으로써 이 공용 전화의 기능들만,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공용 공간의 전화기들이 보다 많은 기능들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 워크스페이스 디바이스의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됨으로써 이제 워크스페이스 디바이스의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를 할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쉐어라인 기능이라든지 버추얼 라인 기능, 콜 레코딩 기능, 노티피케이션이라든지 다이렉트 콜 픽업, 또 싱글 넘버 리치와 같은 프로페셔널 라이센스 사용 가능한 것들이 이제 공용 공간에 있는 디바이스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점이고요. 추가적으로 하나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게 기존의 워크스페이스 라이센스 같은 경우 최대 3자까지만 컨퍼런스가 3자까지만 되었었는데, 이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는 최대 6자까지 되었었죠. 하지만 이제 워크스페이스 라이센스를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컨퍼런스는 6자가 아니고 3자로 좀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웃바운드 콜 퍼미션에 대한 좀 세부적으로 설정이 가능하게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아웃바운드 콜 퍼미션 같은 경우에는 앱스 콜링 서비스 내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 콜에 대한 타입만 퍼미션을 설정할 수가 있었죠. 내선 통화라든지, 스페셜 넘버라든지, 모바일 번호라든지, 국내 전화, 또 인터내셔널 전화와 같은 지정되는 콜에 대한 타입별로 이 퍼미션을 지정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 내가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콜에 대한 퍼미션을 관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타입 외에는 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기능은 사용자가 로케이션, 또 유저, 또는 워크스페이스, 버추얼 라인 등에서 해당 패턴들을 설정을 하게 되고, 이 내가 설정한 패턴들별로 이 퍼미션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 패턴 같은 경우 여기서는
플러스 7로 시작하는 모든 번호들에 대해서는 이제 퍼미션을 블록을 하겠다. 발신할 수 없게 하겠다. 라는 퍼미션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469의 XXX로 시작하는 이 자릿수의 번호들은 내가 허용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다이얼 패턴을 구성해서 좀 세부적으로 그 콜에 대한 퍼미션을 설정할 수가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새롭게 나온 전화기 9800 시리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00 시리즈가 새롭게 이번에 출시가 되게 되었고요. 이 9800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이 액션 버튼이죠. 액션 버튼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가능한 버튼인 거고, 액션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 내가 프로그램한 전화들을 그대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라고 하면 액션 버튼 누르게 되면 바로 119로 전화한다라든지 또 112로 전화한다라든지 또는 정보 방송을 한다라든지 와 같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액션 버튼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게 되었고요. 이 상단에 있는 LED와 이 가운데 있는 V자 LED를 통해서 이 데스크가 나한테 이야기되었는지, 이 데스크가 이야기되었는지 아니면 어베일러블한 상태인지 일단 노티피케이션도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전화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두 컨트롤업에서 활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기의 사용률이라든지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사용률 이런 정보들도 컨트롤업에서 보실 수가 있어서 모두 다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가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작은 LCD이긴 하지만 이 작은 LCD 내에서도 디지털 사이니지 연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89 시리즈는 기존의 78 시리즈는 88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그 개인 맞춤형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 오피스 내에 모바일 자동차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QR코드를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는 그 핫데스킹 기능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러 미팅들, 캘린더 연동을 통해서 여러 미팅들에 대한 OBTJ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백스 미팅에 대한 오디오로 접속한다라든지 MS, 구글, 줌에 대한 오디오 미팅에 대한 접속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최고 품질의 노이즈 제거 그리고 음성 품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죠. 이 지속 가능성은 이 98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 절전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 절전 모드를 지원하게 되면은 그 최소한의 최소한 전력으로 전화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슈퍼 절전 모드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전화기는 벨이 울리지가 않게 되는 거고, 터치를 통해서 웨이크업 했을 때 그때부터 전화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고객에게 업무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부터 최대 절전 모드로 세팅을 하시게 되면 전력 사용량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배포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9800 시리즈에서부터 이 기존의 8875 시리즈에서 제공을 하던 폰OS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폰OS 3.0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터프라이즈 펌웨어 그리고 MPP 펌웨어 이 두 개의 펌웨어로 나뉘는 게 아니고 이 폰OS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CUCM에도 등록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서 콜링에 등록할 수도 있는 모두 하나의 펌웨어로 양쪽에 모두 다 등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로터치 프로비전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단말들을 설치를 해놓고 실제 NFC 태그를 통해서 해당 단말들 온보딩한다라든지 또는 액티베이션 코드 입력만으로 손쉽게 단말들을 온보딩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 액션 버튼이 있죠. 빨간색에 있는 액션 버튼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버튼이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긴급 알림 메시지라든지 매장 내 도모 방송 등과 같은 콜에 대한 긴급 버튼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긴급 버튼을 만듦으로써 뭔가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스크탑이 이 전화기가 어베일러블한지 또는 핫데스킹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LED가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캘린더 연동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OBTJ를 통해서 손쉽게 각각의 미팅에 조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인텔리전스 기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진보된 오디오 인텔리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78 시리즈, 88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리무벌 기능들만 제공을 했었죠. 그래서 마이크에 대한 오디오 인텔리전스 기능을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98 시리즈 같은 경우는 9861과 9871 시리즈에만 적용되긴 하지만 외부 사용자에 대한 PSTN에 대한 노이즈 제거 기능들, 아까 웨백스 앱에서 보여드렸던 PSTN에 대한 노이즈 제거 기능, 그러니까 스피커 인텔리전스가 되겠죠. 노이즈 제거 기능과 동시에 그 네로 밴드를 와이드 밴드로 변환해주는 하이 디피니션 오디오, HD 오디오 기술들까지 이 9800, 9861과 9871에서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피처를 좀 보자라고 하면은 9841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스케일의 LCD를 제공하고 있고요. 4개의 라인 키, 그리고 9851 같은 경우는 6개의 라인 키, 9861 같은 경우 10개의 라인 키와 그리고 9871 같은 경우 터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키 익스펜션 모듈 같은 경우 9855 하나는 1개, 661과 71 같은 경우는 3개의 KM을 연결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9861과 71은 이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가능한 디바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업데이트된 그 스콜링에 대한 주요 기능들을 업데이트를 드렸고요. 이제 업데이트된 기능들에 대한 데모를 간단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의 기능을 보여드릴 텐데요. 뭐 하이 디피니션 오디오, 익스터널 콜스 HD 오디오 기술이죠. 이 기능하고 플렉시블 익스터널 컬러 아이디 셀렉션, 멀티컬 윈도우, 프로모전트 프로페셔널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에센셜, 이 5가지를 간단히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D 오디오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먼저 하나의 오디오 파일을 오디오 ARS를 만들었고, 이거는 잡음이 굉장히 심하고 네로우 밴드로 압축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부가세 신고 자료, 매출표 4번,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승인 문자,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는 샵 버튼, 카드 분실, 해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관련 문의는 8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오리지널 오디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리가 잡음이 많이 들렸었죠. 이럴 경우에 이 HD 보이스 기능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굉장히 깨끗하게 들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 앱은 4번, 단순 문의 잡음이 굉장히 심하죠? 답은 5번, 다시 듣기는 별표를 눌러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것처럼 HD 오디오 기술을 켰고요. 이제 다시 메시지가 플레이되면 어떻게 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call cannot be transferred. 한 번 더 전화해 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부가세 잡음이 신고 심하죠? 자료, 매출표 4번,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승인 문자, 이제 드시는 것처럼 잡음이 심한 경우에 이 HD 보이스 기능 켜주시게 되면은 나한테 들릴 때 좀 더 깨끗하고 그리고 와이드밴드로 되기 때문에 좀 더 청량하게 들리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컬러 아이디 셀렉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하도록 할게요. 네, 보시게 되면은 아래 라인에 제 라인들이 보이고 있죠. 이 라인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내 라인 1에 속해 있는 번호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라인 1에는 6 에센셜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호로도 외부를 발신하게 되면 이 내가 선택한 컬러 아이디로 외부에 찍히게 되는 부분이 이 컬러 아이디 셀렉션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기존과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을 변경했어야 되지만 이제는 라인 변경 필요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번호들에 대해서 아이디를 선택해서 외부로 발신할 수가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콜 윈도우입니다. 멀티콜 윈도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멀티콜 윈도우 설정하기 위해서는 세팅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콜링에서 콜링도 선택해 주시고 해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멀티콜 윈도우가 나타나게 되죠. 이 멀티콜 윈도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화를 거실 수 있는 거고요.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내가 어떤
다른 라인에 전화 걸려왔을 때도 해당 라인을 내가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설정을 통해서 내가 와치리스트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해당 사용자들에 대한 스테이터스 상태도 볼 수가 있죠.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콜링 도구로 최소화가 되게 되는 거고, 마우스로 오버해 보시게 되면 기존 UI로 복귀가 되게 됩니다. 다시 떼고 싶을 때는 다시 가져오시면은 다시 복귀가 되게 됩니다. 다음 워크스페이스 라이센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컨트롤 허브에 먼저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허브에 접속을 해서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설정한 워크스페이스 폰이 하나가 있죠. 홈폰이라는 게 있고, 이 라이센스는 현재 워크스페이스 라이센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로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콜링 옵션에서 이 톱니바퀴를 눌러주시고 넥스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라이센스를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로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 세이브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워크스페이스 디바이스가 프로페셔널의 기능들을 제공받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X 에센셜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슈퍼바이저로 로그인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사용자한테 들어오는 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허브에서는 CX 에센셜을 사용해 보시게 되면 이 서비스 밑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는 탭이 생기게 되고요. 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서 UX 콜링에 있는 기본적인 큐 기능과 별개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큐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저는 CX 에센셜이라는 큐를 하나 생성이 되었고, 여기에는 스크린 팝업이라든지 넘버에 대한 세팅 또는 홀리데이에 대한 큐 폴리시와 같은 부분들, 그리고 오버플로에 대한 설정들, 그리고 스케일 베이스 라우팅을 할지 또는 프라이어티 베이스 라우팅을 할지 정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스크린 팝업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해당 IP로 URL을 던지게 될 거고, 이 URL에는 포함되는 파라미터는 애니번호와 큐네임이라는 그 변수의 각각의 값들을 입력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우선 언어벨로 상태로 해놓고 전화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call is very important to us. Please wait for the next available agent. 지금 큐에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어베일러블 상태로 변경을 해볼게요. This call is being recorded. 보시는 것처럼 전화가 받아졌고, 이 뒤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설정한 웹 URL로 이동이 자동으로 되게 되었고, 이 뒷단에 파라미터 베리어블과 값들이 세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값들을 가지고 이 홈페이지 내에서 애니번호는 이거고 큐네임은 이거다 라고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이 값들을 가지고 실제 고객의 DB에도 조회해 와서 어떤 고객인지에 대한 정보들도 개발하셔서 표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에센셜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아이콘이 더 생기게 되었죠.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개인에 대한 통계, 내가 속한 큐에 대한 통계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게 리얼타임으로 보이는 큐인데요. 지금 큐가 없기 때문에 잠깐 전화를 걸어보게 되면 Your call is very important to us. Please wait. 제가 어벨로 상태네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큐가 하나로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어베이블 상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전화가 들어오고 실제 창에서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큐에 쌓여 있는 전화가 0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바이저 환경만 보여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진행 중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슈퍼바이저에 대한 익스피리언스가 보이게 됩니다. 에이전트 탭에서 모니터링 보실 때 두 명의 에이전트가 할당이 되어 있죠. 두 명의 에이전트 중에서 어드민이라는 에이전트는 상담사는 현재 대기 상태이다. 영찬이라고 하는 상담사는 현재 unavailable 상태이다. 현재 에이전트 스탯이 얼마만큼의 유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그 리얼타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1대1 채팅도 바로 가능하게 되는 거고, 뭐 사일런트 모니터링이라든지 바지 기능도 마찬가지로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태티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에이전트에 대한 상태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현재 해당 에이전트들이 몇 콜을 받았었는지, 현재 에버리지 핸들 타임이 얼마나 됐는지, 인바운드에 대한 커넥션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홀드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보실 수가 있게 되고, 해당 정보들을 그 히스토리컬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큐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까 상담사에서 보셨던 리얼타임으로 진행되는 큐에 대한 정보들, 현재 몇 콜을 받았고 몇 콜이 할당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과 더불어서 히스토리컬하게도 마찬가지 표 형태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데모는 마치고요.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웹스 콜링과 관련된 대략적인 개요하기 더불어서 웹스 콜링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설명드리고 데모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이청 프로님 프로님,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질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올라왔고요. 혹시 9800 시리즈는 한국에서 구매 가능한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네, 한국에서 구매 가능한 9800 시리즈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까 4일하고 5일 같은 경우에는 첫째 발매일이 3월입니다. 4월부터 shipping이 될 거고, 하지만 저희는 페이지 2에 속해 있기 때문에 6월에 오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6일하고 7일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오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 질문은 더 없고요.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으로 보내드린 메일 주소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메일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세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다음 세션은 저희 이번 시즌 마지막 세션이고요. 4월 25일인 동일한 시간에 2시부터 3시 사이에 웹엑스 컨택트 센터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는데요. 저희가 세션이 완료되면 설문조사가 발송되는데 만족됩니다 또는 어점으로 체크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